휴대전화 속 한 남자를 멍하니 보고 있는 이지영 씨. 이렇게 갈치구이 거기 가가지고 제가 바르는 거예요. 엄청 자상했어요. 세상 누구보다 자상하고 사랑스러운 남자였습니다. 야, 찹쌀탕수육인가요? 네. 찹쌀탕수육에 찹쌀을 만들어요? 여보, 사랑해. 나 먼저 잘게. 지난 2022년 12월 처음 만난 두 사람. 그에 대한 확신이 들었고 한 달 만에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엄청 매너 좋았고요. 되게 쑥스러워 많이 탔었고 예의 바랐고 그 되게 선비 같은 이미지 있잖아요. 직원 28명의 탄탄한 무역회사 대표 김경훈. 몇 개의 건물을 가진 재력가지만 늘 겸손한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놀라게 한 일. 우연히 보게 된 남자친구의 통장 잔고 때문이었는데요. 저는 그거 사실 보고서는 동그라미 세다가 포기했거든요. 제가 좀 단순해서 성격이 이게 얼마야? 이러고 그냥 말았어요. 일주일 뒤에 막 웃으면서 아 이거 100억이잖아. 190억 원이 예치되어 있는 통장. 190억을 현금으로 두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너무 자상가라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거? 그래서 저한테 가보면서 왜냐면은 흠잡을 게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애정이 듬뿍 담긴 예쁜 말들과 사랑 표현. 신뢰가 쌓이며 행복한 결혼도 꿈꿉니다. 사랑꾼인 남자친구는 항상 어머니를 소개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고마우면서도 조금은 부담스러웠던 이유. 그의 어머니도 재력가였기 때문. 남자친구의 오랜 친구 종수 씨. 그도 어머니에 대해 익히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김치찌개 사업으로 시작해서 거기서 엄청나게 부를 쌓아서 그리고 건물도 여러 개 갖고 있고 그리고 무역회사도 어머님이 좀 인수하셔가지고 자기한테 맡겼고 이천엔 호텔라는 호텔도 가지고 있고 이런 재력가 어머니로부터 도움받을 기회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무슨 도움을 주려 했다는 거죠? 아무래도 가전제품도 이제 팔다 보니까 그 어머니 호텔에 TV를 이제 바꿀 일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견적서를 이제 넣어서 준 적이 있어요, 걔한테. 진짜 고마운 애였죠. 어머니와 통화한 내용을 들으면서 더 고마웠다고 했습니다. 엄마, 그 이천호텔 거기 가전제품들 있잖아. 뭐 대량으로 바꾸거나 그랬을 때 얘기해? 알았어. 그 아는 형이 그거 영업 뭐 하는데 해줘요, 엄마. 알았어. 네. 이야, 탄탄대로일 것 같던 그 남자. 그런데 언젠가부터 얼굴에 어둠이 드리워졌습니다. 그 시작은 남자친구가 운영하는 무역회사 세무팀과 나눈 SNS 대화였는데요. 지금 세무팀에서 난리가 났다. 대표님 출처 없는 이체가 너무 많다. 그게 뭔데? 했더니 저한테 생활비 주고 이런 거를 자기가 법인 계좌를 썼대요. 나 때문에 이 사람 피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무리에 만들었던 것 같아요. 법인 계좌에 돈을 생활비로 보내면 안 되죠? 이게 횡령이죠. 횡령이 횡령입니다. 회사 내부 감사에서 끝나지 않고 국세청에도 적발됩니다. 결국 억대의 과징금까지 물게 됐다는 남자친구.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회사 당상 이사직에 계셔서 어차피 다 알게 되고 엄마가 엄청 성격이 세고 칼 같다고 그래서 자기도 회사 잘릴 수도 있고 진짜 쫓겨난다. 우려하던 일은 현실이 됩니다.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건데요. 여보세요? 미치겠다 했는데 진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가 이해가 안 가. 진짜 이해가 안 가. 엄마 내일 내려가서 얘기해. 결국 화가 나신 어머니가 이사회를 열어 아들을 대표 이사직에서 해임시킵니다. 어머니가 굉장히 엄격한 분이었나 보네요. 그러네요. 상속재산 포기 각서까지 쓰게 되고 이거 재산까지 다 뺏겼네요. 그녀는 그런 그를 물심양면으로 돕습니다. 국세청에서 추징금 나와서 벌금 내고 법원 가야 될지도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2천만 원을 보내요. 궁지에 몰린 남자를 도와주고 싶었나 봐요. 세무조사로 모든 계좌가 묶여 있어 일단 급한 자금들을 보내준 지영 씨. 해결될 기미는 안 보이고 돈 요구는 계속됐다고 합니다. 돈을 빌리고 그것도 모자라 고이자의 카드 대출도 받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준 거죠? 세무이 총 입금하신 거예요? 지금 빚이 2억이죠 뭐 그냥. 언니 다 빚이죠. 그래도 시간이 지나 어머니의 화가 풀리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 믿었고 무엇보다 남자친구를 믿었습니다. 안녕. 오자마자 산책해요. 사랑해. 이렇게 안부 영상을 찍어 보내줬다고 해요. 여느 날처럼 통화를 끝낸 후 갑자기 날아온 믿을 수 없는 문자 한 통. 뭐지 이거 약간 너무 더러웠어요 그냥. 뭐지? 아니 왜요? 미안해 진짜 죽을 짓을 했다. 내가 했던 것들 다 거짓말이야. 그리고 유부남이었고. 아니 결혼까지 얘기했다면서요. 딸에게 보낸 영상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공공연히 자랑했던 남자. 세상에서 가장 이쁜 아빠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양보하는 그런 이쁜 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해.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었죠? 밤에 전화 온 사람도 없고요. 평일에도 이제 거의 4, 5일을 저희 집에 있었고 주말에 항상 저희 집에 있는데 유부남이 그럴 수 있을까요? 솔직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한 심정. 그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보는데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혹시 어머니 되시죠? 네. 저는 이라고 하는데요. 자기 얼마나 뭐 다시 전화하지 말라고 그러니까요. 그 아들이 지금 사기쳤잖아요. 아들이 아니라는 나한테 전화. 여보세요? 끊어버리네. 야. 경기도 번화가의 한 주점 앞. 그 남자를 알고 있다는 진호 씨를 만났습니다. 여기가 장사하시는 지인이다. 무역회사와 함께 주점도 운영했다는 김경훈. 아니 무역회사 대표가 주점까지 운영하나요? 한때 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장사도 잘 됐다고 하는데요. 주변 상인들은 그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을까? 이벤트 공사할 때부터 처음 있었어요. 되게 소글소글해요. 사람들이 우리 집에서 또 밥을 잘 먹었거든. 듣는 애들 데려와서 남 얘기고. 진짜 꼴 같았어. 평판이 또 좋네요. 예. 아르바이트 면접에서 가게 사장이었던 김경훈을 처음 만났다는데요. 자기가 노조위원장이라고도 말을 했죠, 저희한테. 편하게 해주셨어요, 처음에 되게. 어머니의 무역회사를 물려받기 전 인터넷 서비스 회사에서 설치 기사로도 근무했던 김경훈. 노조 활동 당시 인터뷰 영상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되면은 너네는 우리 직원이 아니다. 그때는 너희 직원이 아니라고 하고 실적이나 이런 거 안 하면은 불러서 혼내고. 회사 대표 주점 운영 노조 활동 뭐 종잡을 수 없네요. 그때의 경험 때문에 직원을 더 특별하게 대한다고 말해왔다는데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가 본색을 드러냅니다. 청소 상태가 마음에 안 들면 직원 단체 SNS에 욕설을 보냈고 쉬는 날도 불려 나오기 일쑤였고 식사조차 챙겨주지 않아 손님이 남긴 음식을 먹기도 했다는데요. 아유. 그런데 카운터 앞에 이제 CCTV가 딱 있어요. 거기 앞에도 이제 번호판 보이는 것도 있고 거기가 이제 호출이 되면은 끌려가는 건데 CCTV로 직원을 지켜보고 있던 사장. 뭔가 눈에 거슬린다 싶으면 어김없이 모니터에 25번이 뜨는 찰나 손님상을 뒤로 하고 무조건 불이 나게 달려가야 하는 곳, 바로 사장 방이었습니다. 가서 이제 좁아요. 그냥 이러고 서 있어요. 아니면 뒤짐져서요. 저희 집안 사정을 슬슬 알기 시작할 때부터 사람이 좀 심하게 바뀌더라고요. 부모님이 이혼한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연락도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저희 주위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걸 노린 거죠. 최근에 폭행 사실을 알게 된 사장 지인이 캐물으면서 녹음을 했다는데요. 그 창피하게 그 꼬맹이 애들까지 이런 애들 뭐 혹시라는 건지 그리고 형 애들 때리기까지 했더만 무슨 때리기까지 혼내고 잘랐던 거 하면 되지. 무슨 염전노예도 아니고 애들을 자르면 잘랐지. 알겠어. 알겠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 사장의 악행은 폭행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이름은 대출받은 거예요. 대출을 받아요? 대출? 쉽게 뭐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대출이란 게. 저희도 바보처럼 왜 해줬냐.
탈세를 해야 된대요. 근데 이게 직원들로 대출을 받아서 가게를 유지했다면 세금 삭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사회 초년생은 대출이 잘 안 나오다 보니 새벽부터 가게에 나와 23금융권을 전화를 돌려야 했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2명의 직원이 대출받은 약 5천만 원은 사장의 통장으로 고스란히 입금됐습니다. 아이고, 참 폭행당하고 돈도 뺏기고. 참. 한동안 이자를 갚아주더니 연락마저 두절됩니다. 남은 빚을 그대로 떠안게 된 직원들. 한심했죠, 저 인생이. 네, 우울증도 원형탄 것도 꽤 생기고 지금도 아직 남아있어요, 원형탄은. 그땐 반항도 신고도 생각할 수 없었답니다. 그만두려고도 했는데 아는 변호사가 있다고 너 그만두면은 너 고소 때리겠다고. 그때 저는 계속 가스라이팅 오랫동안 당하다 보니까 제가 힘이 없다는 걸 느꼈으니까요. 가까이서 지켜본 지인들이라면 그에 대해 잘 알지 않을까. 나 초코가 되게 많이 들어갔다. 딱 잘랐을 때 엄청 들어갔나. 맞아, 박수! 영상 속에 늘 함께였던 13년 지기 절친 최원종, 김미소 부부. 되게 착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동두천 미용모 봉사를 다닌대요, 아는 동생이랑. 근데 저보고 항상 기부를 해라. 적은 돈이라도 시작을 해야 된다, 기부를. 코로나 극복을 위해 1,000만 원을 쾌척한 기부천사. 기부 종사가 있네요. 재력가여서 씀씀이도 큰 남자. 그런 친구였다고 합니다. 와. 그렇게 알고 지낸 지 12년. 어느 날 투자를 제안합니다. 아, 투자 얘기 나옵니다. 아, 뭔가 쎄한데요. 월 투자를 하라고. 금 투자라고 했어요. 금 투자요? 솔직히 긴가민가 했어요, 저는. 들어오면 진짜 좋은 거고, 말하는 거 사기칠 놈은 아니야. 그 돈도 많은데 4천만 원 때문에 막 그럴 사람은 아니라고. 그래서 처음에 그래서 긴가민가해서 4천만 한 건데 이자를 진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100만 원을 이자로 받았을 거예요. 무역회사를 운영해 알게 된 업계 사람들만의 특급 비밀. 꼬박꼬박 들어오는 높은 이자에 투자금도 늘렸습니다. 최종 한 이자로 씨가 보내준 금액이 얼마죠? 한 1억 6천 정도. 이자로만? 네, 이자로만. 세무대리 총 입금하신 금액? 6억 2,250. 이자가 밀리기 시작하면서 걱정이 시작된 부부. 김경훈은 차질이 좀 생겼지만 자신의 건물을 담보 잡아 돌려준다며 안심시켰습니다. 나 보고서 또 걱정돼서 전화했어요, 또. 집이 이 상황이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 싸우지 마. 이럴 줄 알았어. 아, 그럼 다음 주에도 어떻게든 돈을 주던지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요. 믿을 만큼 믿어요. 걱정하지 말고. 네? 믿고 있어요. 알겠어요. 믿는 것밖에 방도가 없었던 또 다른 사람. 절친이자 투자자였던 박종수 씨. 어떻게 보면 어느 순간부터 막 갑각을이 바뀌어 있는 것 같은 느낌. 저는 얘 눈치를 보게 되고 얘가 지금 저한테 거짓말하는 걸 알면서도 너 거짓말이지라는 말을 못하는, 혹시나 얘가 딱 걸려갖고 잠수 타버릴까 봐. 1억 5천만 원 투자에 고금리 대출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아휴. 알아요? 대출 받으라고? 형이 선택해요. 나이 42 먹고 현금 1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야. 서로 다 지금. 야, 이거 내일 진짜 주지? 그럼 당연한 거. 그러니까 나한테 보내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네가 지금 책임질 게 한두 개야? 형 카드 보내줘요. 뭐가 이리 당당하죠? 그나마 연락은 됐던 김경훈. 하지만 어느 날 SNS 문자만 한 통 남기고 사라집니다. 이야. 진짜 사죄드립니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고 이렇게 일이 커지고 말았어요. 제가 지금 변제할 수 있는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다 고소할 것 같은데 형도 고소하시고. 같은 날 거의 동시에 그야말로 폭탄 문자를 받은 지인들. 야, 이게 뭐 어떻게 문자로 이렇게 할 만한 사안이 아닌데요. 고소하면 돈 못 갚는다고요? 이게 협박도 아니고 뭡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피해액만 10억 원에 달합니다. 이야. 뭐 돈 잃은 것도 좀 잃은 거지만 얘한테 막 놀아놨다는 거에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나
자다가도 막 가끔씩 막 꿈도 꾸거든요. 막 진짜로 막. 무역회사 대표, 수백억의 통장 잔고, 어머니의 재력까지. 과연 단 하나라도 진실은 있었을까요? 8년간 운영했다는 무역회사 건물 먼저 찾아가 봅니다. 건물은 굉장히 크네요. 크네요. 어떤 분이 여기가 자기 건물이라던데 글로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는데. 네. 혹시 여기가 예? 기업들만 있는 건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무역에서도 거짓이었군요. 그가 지인들에게 보여줬던 수백억대의 통장 잔고는 어떨까요? 여러 조작 흔적을 발견한 전문가.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점을 발견하는데요. 뭐죠? 보시면은 같은 선상에 있을 때 우측에 보이는 쉼표와 좌측에 보이는 쉼표, 중간에 있는 쉼표는 올라갔어요. 쉼표의 위치가 맞지 않는다는 거. 아, 조금 다르네요. 조작이라는 거죠? 야, 안 맞잖아요. 예,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막 아예 포토샵 이런 자간도 못 맞히는 거 보니까 아예 초보인 거 같네요. 여러 숫자를 오려 붙이다 보면 대부분 이렇게 안 맞는다고 합니다. 저희도 예전에 본 적 있는 조작 수법이잖아요. 앞으로 의심스러울 때 쉼표를 잘 봐야 되겠네요. 이 기부 증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부 증서도 조작했다고요? 기부 금액이 이제 000 세 자리마다 쉼표로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온전무로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마지막 의혹은 재력가라는 그의 어머니. 어머니가 운영한다는 호텔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이분 여기 대표? 아니. 대표 아니에요? 아니, 뭐 그냥 지금 따라와서 그냥 잘 도와주고 알바직으로 와서 어떤 거 필요 없습니다. 알바요? 제작진과의 연락을 피하는 어머니. 한 피해자와의 통화로 입장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이천에서 호텔 하세요? 아니요? 그럼 혹시 골프 치시는데 연간 회원권이 1억이세요? 못 살아요. 뭐가 잘 살아? 다 사기꾼 사기꾼 말이야. 아휴, 지 엄마 거짓인데 무슨 뭘 골프장이 내가 골프장 있으면 내가 돈을 다 가져갔네. 지금 나는 수급자예요, 수급자. 재력, 봉사활동, 어머니까지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남자. 끝까지 믿었던 지인들은 얼마나 배신감이 클까요? 네. 폭탄 문자를 남기기 며칠 전 한 포털 사이트 지식 공유 플랫폼에 질문을 올린 김경훈. 뭔 온라인에 자백을 합니까? 저런 시간에 피해자를 만나야죠. 그러니까요. 피해자들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김경훈. 취재진의 연락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런데 어머니가 운영했다고 거짓말했던 이 호텔. 취재를 마치고 나온 직후 네, 카메라. 그가 나타났습니다. 찾았어요. 예. MC 이승준 PD예요. 만났네요. 만났어요. 침묵과 부인으로 일관하는 김경훈. 왜 때리신 거예요, 선생님? 아니요, 그거는 제가 포킹한 거는 그걸 막 이렇게 때린 것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형답게 그냥 그랬던 거고요. 변명이 참 궁색하네요. 형답게 폭행하게 돼 있어요. 지인들한테는 왜 사기치신 거예요? 그렇다 명품상 해외를 나가고 그런 것도 아니고 가게 운영하면서 제 일수가 하루에 150만 원씩 넘게 나가고 보이자로 다 나갔기 때문에. 하지만 자신의 재력을 믿게 하려고 지인들에게 보여온 조작과 거짓, 그리고 과시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갚으실 돈이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네, 지금은 진짜 없고요. 제가 제값 받고 나서라도 조금씩이라도 어떻게든 새 삶을 살고 싶어요. 저는 너무 죄송한데. 저한테 죄송하실 게 아니라 피해자들한테 죄송하다고 얘기 한번 해주세요. 저 얘기 안 하실 거 없으신 거예요? 지금 한두 명 아니죠? 10명 이렇게 된다. 그는 그렇게 피해자들의 배신감과 상처는 외면한 채 또다시 사라졌습니다. 아휴, 참.
제작진이 도착했을 때 이사갈 준비가 한창이었는데요. 짐 정리 중이신가 봐요. 요즘은 마음의 정리정돈도 쉽게 되지 않는답니다. 마음이 섭섭해요. 네. 누구랑 사셨던 거예요, 여기는? 저쪽에 이제 사진도 있지만 저기 그 사진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살았었죠. 사진 속 주인공은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건설 회사를 운영한다는 사업가 강백남 씨. 이제 결혼식은 안 해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진관에서 이제 턱시도 있고 찍은 거죠. 임대사업을 하며 한때 20채 넘는 집을 갖고 있던 한민여 씨. 그녀에게 환갑의 나이에도 이루고 싶었던 꿈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좀 하면 버킷리스트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가수로서 막 유명해진다기보다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거였으니까. 앞만 보고 노래만 하고 달려왔더니 벌써 3집까지 낸 트로트 가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한 시상식에서 트로트 부문 신인 가수상도 수상했는데요. 그와의 만남도 이 노래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행사장 이제 제가 갔다가 끝나고서 연락하세요. 그리고 그러면서 저 명함 주고 그래서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죠. 그 사람은 뭐 이런 거 건설회사니까 신뢰성이 갔던 거예요.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굵직한 사업을 하는 100억대 자산가로 자신을 소개한 강백남 씨. 매일같이 애정의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작사를 하나를 해서 그거를 갖다가 냈죠, 노래를. 한미모 씨를 위해 작사까지 할 만큼 순정파였던 백남 씨. 남자가 한인 방송에도 소개를 해줬다고 합니다. 여기서 만들어서 레코드를 하셔서 오신 거죠, 다시? 그 라스베가스 공연 그 할 때 우리나라의 그 동포의 이민자들의 슬픔이라든지 애환을 부린 노래를 좀 들려줬으면 좋겠다. 작사를 직접 하셨대요. 그래서 저를 주신 거예요.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 돌풍이 불어오던 2019년. 남자는 중국판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을 기획했고 그녀를 스타로 만들어준다 약속했습니다. 그때 당시 여자 트로트하고 남자 트로트가 딱 할 때 그 시점에 있어서 19년도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중국 버전으로 해서 하면 어떡하냐. 데몬트를 건립을 해서. 미국과 중국을 오가며 자신의 꿈을 이뤄주는 남자에게 신뢰가 쌓인 한민여 씨. 이때 남자는 자신이 하는 사업을 함께 해보면 어떻겠냐며 한 씨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집 파는 것만 해도 8억이에요. 아이고. 9채 팔았거든요. 소형 아파트라도 한 개 있고 제가 또 오늘 갖고 있었고. 일단 저는 믿었죠. 믿었으니까 돈을 보내고 그랬지. 그리고 뭐 돈 보내면서 차용증자 안 하고 준다 그러고 뭐 투자해서 뭐 돈 준다 그랬으니까 믿고서 한 거지. 차용증도 안 썼다는 게 좀 걸리네요. 남자에게 간 돈이 25억이 넘는다는 한민여 씨의 주장. 통장의 돈과 오피스텔을 판 돈만 13억이 된다고 합니다. 아이고. 사랑했고 약속했고 믿었기에 돈 거래도 안전할 줄 알았답니다. 또 이번에 제가 마이너스 통장 1억을 갚았거든요. 갚았고 또 대출을 11억 5천 받았고 나중에 등기부등본 부동산 사업 저걸 보니까 또 2억을 어떤 사람한테서 근저당을 잡혀놨더라고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자의 주장에 따르면 현금 13억, 대출받은 돈이 11억 5천입니다. 최근에 문제가 더 생겼습니다. 여자가 갚아준 마이너스 통장 사용액 1억, 여자 몰래 받은 근저당 2억, 이 돈이 총 27억 5천만 원이나 됩니다. 얼마 전에는 이자를 제때 납부하지 않았다고 내용 증명까지 날아왔습니다. 그럼 지금 이자를 누가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스톱되고 있죠. 지난달부터 스톱되고 있죠. 냈던 거예요, 이자를? 그 사람 낸 게 없어요. 낸 게 없어요? 네, 낸 게 없어요. 지금 제가 돈을 다 이제 나왔기 때문에 없잖아요, 통장에도. 그러니까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는 거죠. 액수가 얼마인데요? 1,000만 원 정도 되죠, 그게 거진. 매달 1,000만 원을 내야 나갔었어요. 네. 그 건물가가 17억 뭐 얼마가 나왔어요. 저 감정가를 해봤더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17억 건물을 판다고 해도 빚을 계산하고 나면 9억 5천만 원이 손해라는 주장입니다. 두 사람이 헤어진 이유는 뭘까요? 뭐 다른 데 집이 나중에 보니까 있었다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이제 부인이 있더라고요. 부인이 있어서. 정말 한숨 나오네요. 무슨 쫑개서 있어서. 이건 뭐 헤어질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여자는 아내가 있는지 몰랐던 거잖아요. 알고 보니 중국에 아내가 있었던 남자. 당시 코로나 때문에 아내와 이별 아닌 이별을 해야 했고
이제 다시 아내에게로 돌아간 겁니다. 아이고. 아이고 참. 창피해서 누구한테 말을 못했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돈이 거진 이제 다 없어지고 이런 걸 갖다 사실 진짜 뭐 죽기는 까무러치기로 아이고. 죽는 것도 너무 억울하잖아요. 바로 이 건물을 짓는데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갔다는데요. 그녀는 이 법인 회사의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도 없고 일도 하지 않습니다. 땅을 사서 이 사옥을 지으려고 했었던 제 건물이에요. 황당하게 말도 안 되는 뭐 이런 짓거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어야 했나 이런 생각에 건물 보니까 찹찹하네요. 게다가 이 회사의 지분 35%는 남자의 딸이 갖고 있습니다. 아. 네? 당시에는 이 지분이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합의서를 썼다는 여자. 문제가 생기면 건물을 처분하면 될 거라고 쉽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법인 건물이기 때문에 파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또한 한민여 씨가 그 수익을 직접적으로 받지 못하고 주식의 지분권자들이 배분을 받게 됩니다. 한민여 씨가 회사를 둘러보던 그때 지분 35%를 갖고 있다는 남자의 딸이 보입니다. 그녀는 아버지 회사의 회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내려서 나는 본래 인사를 안 했잖아 지금. 나 보고서 인사를 안 했지. 나와서 얘기하시라고요. 돈에 관해 물어봐야 할 게 많습니다. 부모님은 얘기를 했었어요. 나는 지금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까지 간주를 잘 모르겠는데 내가 사무실 운영해서 회사의 부분에 대해서 보장하고 소장하는 거는 그런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아빠의 무책임한 거를 지금 나한테까지 얘기할 건 아니라고. 어떻게 무책임지겠어? 통장을 본인이 격리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아버지의 돈 문제에 관해선 제대로 아는 게 없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이고. 한민여 씨의 인감과 법인 도장까지 모두 갖고 있었던 강백남 씨. 대체 그가 바란 건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왜 나한테 전화를 하고 그래? 씨한테 그걸 갖다 놓으라 했더니 아빠를 드렸다 그러더라고. 내가 너를 왜 주냐 그걸? 법인 도장하고 그 카드를 은행에다 갖다 놓으세요. 나 지금 가고 있으니까. 웃기지 말았나? 내가 너 같은 놈하고 이렇게 상대도 안 해. 너는 이제 오늘서 너는 이제 나한테 작살이 날 거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강백남 씨의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만남부터 이별까지 한민여 씨와는 상반된 이야기를 하는 남자. 제가 이제 노는 날 이쪽에 장어를 사준다고 장어를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술을 한잔 한대요. 그러더니 그럼 얘들 차를 어떻게 끌고 가냐. 느닷없이 주차장에서 나를 껴안고 키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많이 어리둥절했어요. 그 뒤서부터는 일주일이 멀다 하고 왔어요. 여자의 적극적인 구애에 함께 살기로 했다는 남자. 그렇다면 한민여 씨에게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왜 숨긴 걸까요? 저는 분명히 유부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여자들이 나보고 이혼을 하자 그러면 제가 바로 헤어졌었어요. 저는 집사람을 애를 키워줬기 때문에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라고 애 엄마를 모르고 있었다 그러는데 다 압니다. 본인이 다 알고 내가 무슨 사별을 했다고 그럽니까? 절대 아닙니다. 나 그런 소리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뭐 방송에 굳이 나도 피하면 되지만 얘기를 당당하게 내가 그렇게 나쁘게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아니에요. 바람 피는 것을 이해해주는 아내가 있나요? 그러니까 애 셋을 키워준 아내에게 고맙지만 이중 살림은 여러 번 했다는 거잖아요. 말이 돼요 이게? 남자는 11억 5천만 원의 대출 빚에 관해서는 서로가 합의된 일이었으며 지금까지 대출이자 1,000만 원씩을 매달 꼬박꼬박 납부했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이제 원금하고 이자 갚기로 그러고 그걸 지금까지 제가 갚았어요. 이사 갈 때까지 그 전까지. 그러니까 나랑 이런 일이 4월 5일 날 벌어졌는데 4월 5일 전까지 제가 다 이자를 갚았다고. 그렇다면 건물을 짓는데 자신의 돈은 얼마나 들어간 걸까? 그래서 그 1억하고 또 우리 딸내미 돈하고 해가지고 이걸 일단 시작을 했어요. 이게 240평이에요. 그러면 감리비가 있어요. 설계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측량 설계비가 있습니다. 한 5, 6천만 원 들어가잖아요. 이 건물하고 인테리어를 다 했습니다. 자신도 공사를 하며 꽤 많은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갔다는 남자의 주장. 여자가 준 현금은 4억 원 정도라고 주장합니다. 누구 말이 맞아요? 사람과 돈에 관해 서로의 모든 이야기가 상반되는 상황.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한민여 씨와 강백남 씨 두 사람이 서로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사별
거랬다고 알고 계셨잖아요. 나는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 마. 처음에 내가 무슨 사별을 했다고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유부남이셨던 거잖아요. 가정이 있으셨던. 네, 있었습니다. 같이 산 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 그 사람이 중국에서 있으니까 여름방하고 겨울방은 와요. 사이가 좀 안 좋으셨던 거예요? 사이 좋아요. 왜 애들 그건데 왜 근데 저는 저 사람 보고 이제 옛날부터 어떤 여자를 알아도 나보고 이혼하라 그러면 나는 그 여자를 안 만난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때만 네가 양보를 해라 이랬어요. 그래서 다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가 또 터졌잖아요. 그죠? 코로나가 터졌으니까 못 왔어. 그쪽에서. 그러니까 같이 있었죠. 동의를 구했는데 동의를 허락하셨다는 얘기. 이번에도 그랬어요. 아니야. 비싸 않았어. 가장 큰 문제는 돈입니다. 얼마 전 남자는 회사 건물을 담보로 2억 원의 근저당까지 받았습니다. 아이고 복잡하군요. 거기 라는 사람이 근저당이래요. 그때 그게 딱 데이트라고 2월 27일 깜짝 놀랐어요 저는. 내가 이자가 없는 거니까 지우라고 하면 지울 수 있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돈을 안 주면 돈을 안 줘도 지울 수 있어 이 사람아. 참. 돈을 안 주는데 어떻게 지워요? 그러니까 자네하고 나하고 다른 거지. 그 여자 모르게 근저당까지 받은 건데 굉장히 단단해요. 그러니까요. 도장 저기 등기부등본 보려면 카드가 있어야 되거든. 다 몇개 있었어요. 내 개. 아니다 어디서 다 했어 몇 년 동안. 애겼어요.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서류를 해도 자기가 도장 찍어서 하라면 네네 그리고 나는 믿었기 때문에 100%를 200%였었어. 이야기가 계속될수록 두 사람의 언성만 높아집니다. 11억 지금 땅값 빼놓고 이게 7억 5천 가지고 이게 되는 거냐? 그거하고 됐어. 돈 들어가기 들어갔다고 경찰서에다 고발을 하든가 나도 니네들 누구를 고발할 테니까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망가뜨리면 정말 남자의 당당함에 화를 참지 못하는 여자. 급기야 필요 없어. 이런 거는 이런 건 아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날 난리쳐가 없어서 내가 뭐 저기 아니 그렇게 하려고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제가 난리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저래도 되는 겁니까 이게? 아니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비디오만 말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조금의 미련도 없습니다. 사랑도 돈도 모든 걸 잃은 지금 흐르는 건 눈물뿐입니다. 사실 엄마가 얘기는 못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벌어졌어. 진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엄마 내가 거봐 말 믿지 말고 그러랬더니 왜 그랬어. 그래서 붙잡고 너무너무 울고 제가 제 자신이 너무 아쉽더라고. 진짜 죽고 싶었어. 자신을 욕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 남자에게 속은 게 너무나 분하고 억울하답니다. 무엇보다 돈 문제가 걸려 있기에 이제는 모두 솔직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언제 알게 되신 거예요? 그게 언제? 그게 언제냐면은 23년도? 통화할 때 좀 느낌이 조금 이상하고 좀 그리고 막 통화를 막 너무 자주 하고 오래 하고 그리고 뭐 딴 데 가서 이렇게 받고 그동안은 이제 코로나가 있었으니까 이제 그 여자가 안 나왔었나 봐요. 안 나왔었는데 나중에 코로나 지나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말만큼 하려고 그랬겠죠.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너무 많은 돈들이 이 남자와 얽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렀고 후회하기는 너무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기분도 안 좋고 막 그랬었죠.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돈 들어가는 것도 많고 사업을 좀 같이 이렇게 좀 하고 있잖아요. 사업도 짓고 하는데 자기가 꼭 그하고서 나랑 끝까지 나랑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좋게 좀 기다리고서 내가 그걸 좀 뭐 질투이는 개념이 아니라 나이 먹어서 질투이는 개념이 사업도 여기 다 연루돼 있고 돈도 연루돼 있고 서로 틀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기다리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남자와 5년간 함께 살았던 집. 이제 여자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려 합니다. 좋은 옷들이라고요. 근데 이제 입지도 않을 거고 기분도 나쁘고 그래서 아예 지워버리려고요. 기억을 지워버리려고 다 하는 거예요. 없애려고. 아이고. 기억을 지워버리려고. 엄청 많죠? 이렇게 많은지 모르셨죠? 저것도. 베트남, 중국 등 각 나라를 여행하며 키워갔던 사랑. 이제 한 장의 추억도 쓰레기통에 버려집니다. 일단은 어디라고 정하지는 않고서 그냥 딸네 집으로 가고 있어요.
강백남 씨는 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 걸까요? 대표니까 하고 저하고 각서를 써서 이제 그런 거 하면 서로 법을 위반되는 짓을 안 하기로 그런 거를 한다 그러면 제가 즉시 다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면 11억 5천 대출금도 지금 건물을 팔면 바로 끝나는 거죠? 그렇죠. 충분하겠죠. 지 말대로 내가 볼 때는 3, 4억입니다. 지금 우리도 뽑고 있어요. 그는 제작진에게 자신의 딸이 지분 35%를 포기한다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딸의 주식을 한미녀에게 양도한다는 서류도 보내왔습니다. 이 서류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걸까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양도에 대한 생각이 있는지 명의자인 딸의 의사를 확인해 본 바도 없는 부분이고, 이게 지금 남성의 딸이 직접 작성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위조됐다라는 항변을 하게 되면 여성 입장에서 진정한 문서라는 것을 모두 입증해야 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